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독살범 가운데 한 사람, 티컵 포이즈너로 불린 그레이엄 영 사건을 전해드립니다. 치밀한 독성 지식,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중독, 그리고 제도적 허점까지 드러난 이 사건은 범죄사와 형사정책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그레이엄 성장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레이엄 프레더릭 영, 1947년 런던 출생. 어린 시절부터 화학과 독성학 서적에 집착했고 유명 독살 사건을 탐독하며 독극물의 작용 기전을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조용하지만 예리한 학생으로 평가받았으나 주변인에 대한 냉담함과 실험적 호기심이 점차 위험한 관심으로 변해갑니다. 사춘기 무렵 그는 중금속, 특히 탈륨과 안티몬 같은 무취무색 독극물에 깊이 매료됩니다. 첫 범행과 체포 과정을 보면 10대 후반 그는 가족과 지인에게 소량의 독을 장기간 투여하기 시작합니다. 구토, 복통, 신경계 증상을 유발하면서도 병인을 감추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의심이 커지고 그의 소지품에서 독극물 관련 메모와 약품이 발견되면서 체포됩니다. 법정은 그의 연령과 정신 상태를 고려해 장기 수용 치료를 결정해 그는 고위험 수용시설에서 정신과 처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독성학에 관한 지식 습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기와 방법론이 더 정교해졌다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수년 뒤 제4의와 가능성 판단 아래 그는 조건부로 사회에 복귀합니다. 직장을 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곧 직장 동료와 상사들이 원인 불명의 위장관, 신경학적 증상으로 잇따라 쓰러집니다. 공통점은 차나 커피, 그리고 그가 준비한 음료였습니다. 탈륨은 무색 무취의 물, 차에 잘 녹고 초기 증상은 감기나 위장염으로 오인되기 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탈모, 말초신경 손상, 신부전과 같은 전형적 중금속 중독 양상이 나타났고 사망자까지 발생합니다. 그는 동료들의 고통을 관찰하며 효과를 기록하는 냉정함을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처음엔 식중독이나 바이러스성 질환을 의심했지만 피부 증상과 탈모, 신경병증이 겹치자 중금속을 떠올립니다. 당시는 탈륨 중독 진단이 흔치 않았기에 결정적 전환점은 독극물에 과도하게 밝은 한 직장인의 이상한 관심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과 사물함, 노트에서 독성 실험 기록과 화학약품을 발견합니다. 특히 투여량, 대상자, 증상 진행을 실험 노트처럼 적어둔 내용은 의도와 계획성을 입증하는 중대한 증거가 됩니다. 검찰은 연쇄적 증상 패턴, 그가 접근한 음료, 그리고 소지품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과 기록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방어 측은 정신질환과 집착 성향을 호소했지만 법정은 치밀한 계획성과 은폐 시도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살인 및 살인 미수 등 중대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장기 자유형에 처해졌습니다. 사건이 남긴 것은 1. 독극물 관리 강화. 탈륨과 같은 중금속 판매 취급 규정이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무취 무색 독의 통제 필요성이 사회적 합의로 굳어졌습니다. 2. 의료 경계의 확장. 관점에 보면 비전형 증상 군집이 발생할 때 중금속, 화학 독성 가능성을 조기에 고려하는 임상 가이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3. 제사회와 제도의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고위험 성형 범죄자의 평가, 모니터링 기준, 정보 공유 체계, 직장 배치와 접근 제한 등에 대한 제도적 토론이 촉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범죄 심리 연구의 발전성을 보면 공감 결핍과 지식 집착이 결합될 때의 위험성, 실험적 가해라는 범주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레이엄은 왜 탈륨이었을까? 탈륨은 인체내 칼륨 통로를 교란해 신경, 심혈관계에 광범위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맛과 냄새가 거의 없어 음료에 섞어도 들키기 어렵고 증상이 단계적으로 나타나 원인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초기 위장관 증상, 이어지는 감각 이상과 근력 저하, 특징적 탈모, 심한 경우 장기 부전으로 이어지는 전개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특성이 그가 은밀하고 지속적인 중독을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미디어와 대중문화 이해.
이 사건은 언론에서 차 한 잔의 악몽으로 기억됐고 영국 범죄사 다큐멘터리와 드라마에서 반복적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티컵 포이즈너라는 별칭은 평범한 일상 행위에 스며든 극도의 악의를 상징하며 직장과 가정 같은 안전지대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그레이엄령 사건은 지식이 윤리와 분리될 때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제도적 작은 균열이 어떤 비극을 낳는지 보여줍니다. 독극물 관리, 의료, 수사 협력, 재사회화 평가 체계의 중요성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일상의 안전은 경계와 신뢰 사이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 리포트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